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의 묘지 앞에서 쌍둥이를 안고 울던 젊은 여자.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녀 뒤에 서 있던 건 평생을 그들 앞에 나타난 적 없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왜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줬을까? 왜 아무도 모르게 현금을 놓고 갔을까? 그리고 왜 끝까지 침묵했을까? 세상의 오해 속에 짓눌린 며느리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버린 한 아버지. 말로는 닿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마음.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기막힌 진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뒤에 숨겨진 사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그날 무덤 앞에서 시작된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 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정입니다. 국립묘지에서 해설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참 특별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곳에 잠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만큼은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해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살 쌍둥이 아들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호와 진석이, 이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엄마. 문을 열자마자 진호가 달려왔어요. 진석이도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진석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의 입모양을 보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을? 네.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저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없거든요. 정확히는 있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의 아빠인 윤진우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만 했죠. 진서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남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거든요. 남편이 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문득 윤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어요. 세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고 있던 게 있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어요. 매주 한 번씩 가는 우리의 약속이었거든요. 국립묘지 중턱에 자리한 윤진우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꽃을 놓고 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하얀 백합이었어요. 엄마, 누가 꽃을 놨어요? 진호가 물어봤어요. 모르겠다. 아빠를 아는 분이 계셨나 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남편을 찾아오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신사였어요. 그는 저와 아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의 입술 움직임을 읽으려 집중했습니다. 진우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진우 씨의 아내입니다. 아내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더욱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진우 씨의 아들들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진우가 결혼을 했다고요? 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남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진석이를 유심히 보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정말 똑같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불렀어요. 진우 씨를 아시는 분이죠? 어떤 관계신가요? 남자는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라니요. 아버지시라고요? 네, 백승아입니다. 백승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왜 남편은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해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제 손자들이겠네요. 백승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호와 진석이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진석이도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백승아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아이들 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진호야, 진석아. 아저씨가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진석이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백승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아, 이분은.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이분은 아빠를 아시는 분이야. 아빠를 아는 분이요? 응, 아빠의 친구분이셔. 백승아는 제 대답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진호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백승아는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진호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 아, 맞다. 아이들은 금세 다른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묘지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백승아와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언제 결혼했나요? 5년 전이요. 5년 전이라. 백승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와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손자들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백승아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때 진석이가 달려와서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어요. 백승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세정씨. 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셨나요? 그건
백승아는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장례식에도 오시지 않았고요. 장례식을 백승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몰랐던 걸까요? 진우 씨 성이 뭐였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러세요? 백 씨인가요? 아니요, 윤 씨예요. 윤진우였어요. 백승아의 표정이 더욱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윤진우라고요? 네, 왜요? 그럼 제 아들이 아니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제 아들 이름은 백진우입니다. 백씨, 백진우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럼 왜 아이들 이름을 아셨어요? 백승아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건 우연일 거예요. 우연이라니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때 진호가 다시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배고파요. 알겠어. 지금 가자. 저는 백승아를 바라봤어요. 혼란스럽네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네, 그러시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백승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숨긴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비밀과 백승아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백승아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분명히 윤진우였어요. 주민등록증도 확인했었고 결혼할 때도 윤 씨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백승아는 자신의 아들이 백진우라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서랍 깊숙이서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던 것과는 다른 지갑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진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윤진우가 아니라 백진우였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주민등록번호도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윤진우의 주민등록번호와 완전히 다른 번호였습니다. 이상해. 저는 계속 지갑을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양그룹 기획실 백진우. 태양그룹.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였죠. 그럼 남편이 태양그룹에서 일했던 건가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윤진우가 진짜 윤진우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문득 백승아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가 태양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백승아 태양그룹이라고 치니까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해 보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태양그룹 백승아 회장,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 백승아가 그 태양그룹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백승아에게 아들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장남 백진우 현재 해외 거주 중.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백진우라는 이름, 그리고 태양그룹.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 남편이 정말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가짜 신분으로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졌던 걸까요? 저는 더 많은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양그룹 후계자 백진우, 아버지와 갈등으로 회사 떠나.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5년 전 백진우가 경영 방침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회사를 떠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 그때가 바로 제가 백진우를 만났던 시기였어요. 그럼 백진우가 집을 나온 후 저를 만난 거였군요.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백진우가 왜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왜 소박하게 살았는지, 왜 항상 뭔가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분을 바꿨을까요? 백진우에서 윤진우로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진우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하지만 5년 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설마 백진우가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건가요? 저는 점점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누구였는지조차 확실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진호와 진석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 얘기 나왔어요. 진석이가 말했어요. 무슨 얘기? 친구가 할아버지가 자동차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 백승아가 정말 아이들의 할아버지라면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좋은 마음이요? 응,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백진우와 백승아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세정씨, 저 백승아입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나는 게 좋을지 몰랐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백진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조용한 카페에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혼자 갔습니다. 백승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 확인해 봤는데 제 남편이 정말 회장님 아들 맞는 것 같네요. 백승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확인하셨다고요? 백진우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양그룹 명함도요. 그럼 백승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제 아들이군요. 그런데 왜 연락이 끊어졌던 건가요? 백승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진우와 저는 회사 경영을 두고 크게 다뤘어요. 어떤 내용이요? 백진우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수익성을 우선시했죠.
백승아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싸우신 거군요. 네, 너무 심하게 다퉜어요. 결국 백진우는 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고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백진우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나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디 사는지, 뭐라고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럼 결혼한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백승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자들이 있다는 것도요. 백진우가 왜 신분을 바꿨을까요? 윤진우라는 이름으로요. 아마 저와 완전히 연을 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처가 컸나 봐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봅니다. 백승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관심을 보이시는 건가요?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어떻게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백진우에게 못해준 것을 손자들에게라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승아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제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프신 건가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늙었나 봅니다. 백승아가 쓰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욱 급해요. 손자들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재벌가와 엮이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백진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와 화해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백진우도 아이들만은 사랑했을 거라는 것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하자고 말이에요. 백승아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진석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갔더니 폐렴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우선이었어요. 일단 입원시키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진석이를 병실에 안정시키고 진호는 어린이집에 맡긴 후 원무과로 향했어요. 선납금 100만 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준비해 올게요. 저는 막막했어요.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돌아보니 백승아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진석이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백승아는 대답하지 않고 원무과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어요. 전액 결제 부탁드립니다. 잠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결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자가 아픈데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이가 빨리 나아야죠. 백승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제를 마친 후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어요.
갚을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세정 씨, 백승아가 저를 불렀어요. 저를 믿어보시면 안 될까요? 믿는다는 게, 저는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며칠 후 진석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백승아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백승아는 가끔씩 안부를 물어봤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어요. 역시 백승아가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호가 달려가서 인사했어요. 이제 아이들은 백승아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호 안녕. 백승아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진석이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했고 백승아도 손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세정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덤 참배를 마친 후 백승아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아이들 미래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교육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하지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과 동시에 좋은 환경도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백승아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랬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흐뭇했어요. 남편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백진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다는 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저는 백승아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대요. 진석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선물이요? 백승아가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어요. 뭐예요? 시계예요. 아이들이 시간을 배울 수 있도록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용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비싸 보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와, 시계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천만에 시간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백승아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백승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성급하게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 후 백승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면 어떨까요? 놀이공원이요? 네, 할아버지로서 손자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재벌 회장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해요? 조심스럽게 다니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텐데요. 백승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평일에 사람 적은 시간으로 해요.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백승아는 평상복을 입고 모자를 써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타고 싶어요.
진호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타자. 백승아가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기구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백승아도 아이들과 놀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솜사탕 사주세요. 진석이가 조르자 백승아는 기꺼이 사주었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먹어보세요. 아이들이 솜사탕을 백승아 입에 넣어주자 그는 웃으며 받아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놀이공원에서의 하루는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이들은 계속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랑 또 놀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결심했어요. 백승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백승아와 가까워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저도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거든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윤세정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태양그룹 법무팀 김대리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백승아 회장님이요? 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회사 사람을 보낸 걸까요? 지금이요? 네, 가능하시면요. 저는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아이들을 좀 늦게 데리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백승아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백승아가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전자 검사요? 진호와 진석이가 정말 제 손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언제 검사를 하셨나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쓴 빨대로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몰래 검사를 했다니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서류를 보니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진호와 진석이가 확실히 백승아의 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백승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양육비 지원 계약서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놀랐어요. 월 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너무 많아요. 제 손자들에게는 마땅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아이들을 정식으로 백진우의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무슨 뜻인가요? 호적의 아버지를 백진우로 기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는 백진우인데요? 아니요, 현재는 윤진우로 되어 있어요. 아, 맞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윤진우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양그룹의 후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후계자요? 네, 저에게는 백진우밖에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손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아이들을 재벌 후계자로 만들겠다니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세요? 백승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암이 있어요. 암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백승아가 암에 걸린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는 건가요? 네, 제가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기를 원해요. 평범하게 자랄 수도 있어요. 다만 신분만 정리하면 돼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500만 원이면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잃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문 앞에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일면에 우리 사진이 실려 있었거든요. 태양그룹 백승아 회장, 숨겨진 아내와 자식들 발견.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백승아 회장이 비밀리에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진과 아이들 사진까지 선명하게 실려 있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윤세정 씨 맞나요? 기자입니다만.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회장님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저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아파트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윤세정 씨, 나와서 입장 밝혀주세요. 아이들은 정말 백승아 씨 아들들인가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커튼을 모두 쳐버리고 집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갈 수 없었어요. 기자들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갔거든요. 엄마, 왜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진호가 창문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그냥 일 때문이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해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냐? 재벌가 유산 노리는 거지. 가난한 여자의 신분 상승 작전. 애들 아빠가 정말 백승아가 맞나? 저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한다니요. 그때 백승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세정 씨,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기자들이 알았을까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흘린 것 같아요. 내부에서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백승아의 사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며칠이면 해결돼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승아 회장 건강 악화설, 후계 구도 급변, 태양그룹 내부 권력 다툼 격화, 숨겨진 어린 아들들, 진짜 후계자 될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윤세정 씨 맞나요? 저는 최강우라고 하는데요. 누구세요? 지방방송국 기자입니다. 취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기자요? 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른 기자들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곡된 보도가 아니라요. 저는 망설였어요. 또 다른 기자의 접근이 반가울 리 없었거든요. 제 입장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취재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결국 저는 만나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최강우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약속 지키세요. 취재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약속드려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최강우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요? 제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갑자기 유명한 집안과 연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저는 그의 말에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세정 씨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 텐데요. 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해요. 최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말 백승아 회장이 남편이 맞나요? 아니요, 제 남편의 아버지예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난 오보잖아요. 저는 백진우와 백승아의 갈등에 대해 설명했어요. 최강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백진우 씨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네요. 네,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백승아 회장이 접촉한 걸까요? 암에 걸리셨대요.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최강우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서두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갑자기 최강우가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사실 태양그룹 내부 사정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요? 후계 구도가 복잡해요. 백승아 회장에게는 백진우 씨밖에 아들이 없는데 그가 사라진 후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다투고 있어요. 여러 세력이요? 백승아 회장의 형제들,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난 게 기존 권력 구도를 흔드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언론에 흘린 거군요. 아마도요. 세정 씨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바란 게 없는데 권력 다툼에 휘말린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해요. 어떻게요? 백승아 회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회사 상황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요. 최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서 기사로 내는 거예요.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는 거죠.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조금 경계했어요. 무슨 조건이요? 독점 인터뷰를 해주세요. 세정 씨의 진짜 이야기를요. 인터뷰라. 걱정하지 마세요. 세정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쓸게요. 저는 고민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백승아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다음 날 백승아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기자 중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요? 저는 최강우와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기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백승아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회사 내부 상황이 복잡해요. 함부로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백승아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기자를 한번 만나보겠어요. 정말요? 네,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결정하겠어요. 며칠 후 백승아와 최강우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아 회장님. 최강우 기자님이죠?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세정시로부터 들었습니다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지금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최강우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서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정 씨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고요. 백승아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괜찮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가족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겠어요. 백승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행해보죠. 그날 저는 생애 첫 인터뷰를 했어요. 최강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백진우와의 만남, 결혼 생활, 그의 죽음, 그리고 백승아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인터뷰 기사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최강우는 약속대로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악성 댓글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최강우의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승아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세정 씨,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아마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승아는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백승아도 힘들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병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2~3달 정도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잃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백승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거든요. 세정 씨,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제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요? 아이들과 함께 백진우의 무덤에 가고 싶어요. 3명이 함께요.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부자간의 화해, 그리고 가족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거였죠. 좋아요. 퇴원하시면 함께 가요. 일주일 후 백승아는 퇴원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국립묘지로 향했어요. 백승아는 휠체어를 탔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백진우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백승아는 오랫동안 묵념을 올렸어요. 진우야, 아빠가 왔다. 그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백승아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너의 선택이 옳았어. 아빠가 틀렸었어. 아이들도 할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손자들을 남겨줘서. 백승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세정씨, 정말 감사해요. 진우를 사랑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시고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요. 할아버지. 진석이가 백승아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우리 진석이, 할아버지는 괜찮아. 봐봐,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잖아. 백승아는 진석이 앞에서 아픔을 잊은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우와, 진짜네. 할아버지 날아다니네. 응,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야. 하늘에서도.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슬픈 기분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백승아가 저를 불렀어요. 세정씨, 마지막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요. 공증도 받고요. 유언장이요? 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 재산의 일부를 아이들에게 남기려고 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백승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공식적으로 아이들을 백진우의 아들로 인정할 거예요. 그래야 태양그룹의 상속권도 생기거든요. 상속권이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나중에 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요.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세정 씨 생각은 어때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작성과 공증을 마쳤어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백승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백승아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찾았어요. 진우야, 진석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 같아. 하늘나라요? 응, 아빠가 계신 곳이야. 그럼 아빠 만나는 거예요? 그래, 아빠 만나서 너희 이야기 많이 해줄게. 아이들은 여전히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가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선물 주고 가세요. 진호가 말했어요. 선물? 네, 할아버지 사진이요. 백승아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사진 많이 찍자. 그날 우리는 병실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요. 며칠 후 백승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잠든 듯이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와 아이들이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빈소에서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아이들도 제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고인의 며느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고인이 많이 아끼셨다면서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유언장 낭독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승아 회장의 유언에 따라 발표드립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회사 관련 유언들이 먼저 나왔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유언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며느리 윤세정과 손자 백진호, 백진석에게 제 재산의 30%를 신탁 형태로 남깁니다.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어요. 30%면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또한 두 손자는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 자격을 가지며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식화되었어요. 아이들은 재벌가의 후계자가 된 거였죠.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백승아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백승아의 장례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언론은 우리를 태양그룹의 후계자 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정 씨, 신탁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요? 회장님이 남기신 재산을 아이들 명의로 정리하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아니요, 간단해요.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세정 씨가 관리하시되 큰 금액을 쓸 때는 신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교육비나 생활비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 아이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겸손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때 최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세정 씨, 축하해요. 모든 게 잘 정리된 것 같네요. 감사해요.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세정 씨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락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연재물을 써보면 어떨까요? 세정 씨의 이야기를요. 연재물이라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세정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사생활을 더 공개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아이들은 더 좋은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저도 국립묘지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부자예요? 진호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회사 가지고 있다고 해요. 회사는 할아버지 거였어. 우리 거는 아니야. 그럼 우리는 부자가 아니네요?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승아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세정 씨에게 아이들을 잘 키워주세요. 돈보다는 사랑으로, 권력보다는 겸손으로 말이에요. 진우가 원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태양그룹에서 정기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모임인가요? 후계자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1년에 2번 정도 해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지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모임 장소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고 세련된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정 씨 맞죠? 한 여자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아 회장님의 조카 며느리예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진호, 진석이 맞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모임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차가웠거든요. 세정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립묘지에서 해설사로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그런데 이제는 굳이 일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물론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견딜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최강우를 다시 만났어요. 어떠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걱정돼요. 왜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강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세정 씨에게 달린 것 같아요. 저요? 네, 부모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승아 회장님이 바랐던 대로 하시면 돼요. 사랑과 겸손으로 키우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호야, 진서가. 엄마가 중요한 얘기 할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가지게 됐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더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다른 사람들을요. 어떻게 도와줘요?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응, 할아버지가 가장 바라셨던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가지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아이들은 5살이 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진석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그리워.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응,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럼 착하게 살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백승아가 바랐던 대로, 백진우가 원했던 대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6살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최강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재물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진짜 이야기요. 포장하지 않은 솔직한 이야기. 좋아요. 그럼 제목은 뭐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말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왜 그 제목이요?
백승아 회장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연재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싱글맘으로 살면서 힘들었는데 세정 씨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연재가 인기를 끌면서 출판 제의도 들어왔어요.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텐데,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아이들과 상의해 봤어요. 엄마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책이요? 멋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나와요? 응, 할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좋아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출간하기로 결정했어요. 책이 나온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도한 노출은 피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우리는 백진우와 백승아의 무덤을 찾았어요. 아빠,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아빠, 엄마가 책을 썼어요. 우리 이야기가 나온 책이에요. 할아버지, 책이 진짜 유명해졌어요. 저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회장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두 분이 바라시던 대로 착하고 겸손한 아이들로 키우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가 커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지금처럼요. 엄마랑 함께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년이 더 지나고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석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처럼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볼까? 장학금이 뭐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백승아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에서 저는 인사말을 했어요. 이 장학재단은 백승아 회장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돈보다는 사람을, 성공보다는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 백진우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희 아빠와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해 가을, 최강우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세정 씨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대요.
영화요? 네, 한 유명 감독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배우가 연기할 거예요.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는 개봉 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화 개봉 후 남편 진우 씨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모두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군요.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우리도 가족을 더 소중히 해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백진우와 백승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가 태양그룹 후계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진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알고 있구나. 근데 꼭 그 일을 해야 해요? 아니야.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진석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네, 어려운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꿈을 들으며 흐뭇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돕는 일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좋은 꿈들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자. 네. 오늘도 우리는 백진우와 백승아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는 1년에 4번 정도 와요. 생일과 기일, 그리고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요. 아빠, 할아버지. 진우가 전교 1등 했어요. 진석이는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회장님.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두 분이 바라셨던 대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로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마치 그들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그들의 아이들이 생기면 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백승아가 말없이 보여준 사랑, 백진우가 꿈꿨던 따뜻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거라고 믿어요. 엄마, 내일은 뭐해요? 진석이가 물어봤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야. 또 다른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놀러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